태국에도 수출된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마음 설계 힘과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지금 승부욕에 불타고 있는데 영숙씨 이겨서 누구 고르려고? 고를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영자씨가 살짝 영숙씨 좀 견제해. 신발 좋은 거 신고 왔네, 이기려고. 왜냐면 광수를 그 마지막까지 좀 유혹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 남자 광수가 영숙과 데이트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1순위였던 적이 있잖아. 영철은 여러모로 영수가 거슬릴 것 같긴 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영철이 영수에게 뭐 티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불쾌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것 같죠. 영철은 여기서 슈퍼데이트권을 실패하나 했는데 시로 받아. 근데 어떻게 보면 영수는 요배기를 가고 있는 셈이죠. 열심히 신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만 좀 시야가 넓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철의 시 받아보았나 포근한 손길을 받아보았나 따뜻한 미소를 받아보았나 그대의 마음을 오늘도 바다는 파도를 머금고 있구나. 그렇군요. 저 감수성이 풍부하시군요. 그렇게 영철은 슈퍼데이트권을 한 장 따고요. 뒤어 그런 슈퍼데이트권을 딴 영철이 여자 숙소로 가고요.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영수가 커피랑 얼음을 두고 간 시점이야. 그렇게 두고 가서 여보세요. 이때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설마 영수님인가? 그래서 지금 현숙님이 근데 현숙님도 참 현숙님인 게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찾는 거예요? 영철이 뭐 누구 다른 사람 심부름 맡겠어? 영철이 영숙님 찾는 거지. 그래서 영숙은 내가 나가는 게 예의는 맞지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예의를 아는 사람이 왜 그동안 영수님을 이렇게 도망다녔어? 응? 근데 여기서 보면 현숙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 방에 자주 있다? 좀 이 방에 있는 빈도가 살짝 높아진 느낌? 그렇게 이제 영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영철님이 쓰는데 여기서 또 영철님 그래 영철님 인품도 좋고 노력하시는 분은 알겠는데 확실히 여자한테 서툰 사람 영철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그러니까 너드 찐따 뭐 이런 아싸 이거 세 개를 그냥 대충 혼용해서 쓸게요. 나도 다 그런 계열이니까. 자기가 찐따인 줄 아는 찐따야. 유쾌한 찐따지 실은. 그런 찐따는 괜찮아. 근데 영수는 자기가 찐따인 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찐따지. 그러면 되게 불안해. 내가 찐따인 거 걸릴까 봐.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을까 봐. 근데 영철은 어느 정도 알아. 근데 어쨌건 이게 여기서 보면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죠. 찐따들은 보통 자기가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딱 끌지를 못해. 저 뭐 못 먹는데요? 그래 그거 빼고 이걸 가자. 이건 안 돼.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 선택장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영철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골랐다가 괜히 영숙이 싫어하는 거 먹을까 봐. 센스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이게 영철은 지금 상대를 살짝 배려해 주는 거죠. 영철식 배려. 딸들은 저런 게 필요해. 뭐 먹을래? 왜냐면 딸들한테 저렇게 안 하고 오늘 우리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있으니까 가자. 아니면 아빠가 먹고 싶은 거도 안 해. 얘네들이 아기 때 잘 먹던 것들을 계속 잘 먹는다고 생각해.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해. 뭐 어렸을 때 초코파이를 되게 좋아했으면 초코파이 좋아하지? 그 초코파이 막 왕창 사와. 어렸을 때 누가바 좋아하지? 누가바 왕창 사와. 이제 더 이상 누가바를 먹지 않고 이제는 와를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철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사람이죠. 근데 저게 연애할 때는 뭐 상대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포인트지. 그래서 영철은 자기 선택권이 없는 삶을 그냥 쭉 살고 있죠. 그래서 전 먹는 거 선택 잘 못해서라고 영철님이 그러죠. 원래 선택장애에 있는 그냥 그 찐따 특이기도 하고 또 딸들까지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영숙님은 진짜 다 좋은데 그래서 서로 막 메뉴 결정을 미루고 영철님은 지금 선택권을 넘기는 이유가 영숙님이 좋은 거 선택해라 이거지. 근데 영숙님이 그래서 슬슬 몇 가지 던져요. 뭐 갈비찜, 뭐 한식 뭐 이런 거에서 던지는데 영철님은 그냥 완벽히 네가 정해라. 그냥 생각나는 거. 씻으면서 갑자기 팍 떠올랐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거를 나한테 맞춰줘서 먹게 되는 게 싫은 거야. 근데 아마 영숙님도 비슷할걸요? 영숙님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상대가 먹는 거 먹어도 되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영숙은 나 진짜 선택 잘 못해요. 서로 선택 잘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숙님이 아무거나 선택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 선택한 데가 어디야? 전날 데이트했던데 영숙님이 전날 갔던 데 그냥 또 갔어. 그러게 통영이면 해산물 같은 것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영철님은 아이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선택도 어렵고 여자랑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겠지. 그렇게 둘만의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 맨날 가족들이랑 있고 방구석에만 있다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물론 막 그런 이성
영숙님을 대하면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 이게 좋아하는 영숙님 앞이라 가면 더 그러겠지? 영철님은 모쏠에다가 와이프가 처녀내고, 아 그렇지. 연애에 대해서는 진짜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영숙은 참 이런 거 좋아요. 칭찬도 잘하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 너무 좋아요. 에스코트 따위 운전석으로 직진. 뭐 나중에 안 할 거 굳이 뭐 지금 하지 말고 모든 모습을. 막상 문은 안 열어주지만 커피는 들고 뛰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고, 저게 더 빨리 출발할 수 있죠. 더 효율적인 동선이긴 하지. 가가지고 내비 찍는 동안 옆에서 타고, 그럼 타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효율적인 동선. 너무 공돌이식 사고인가요? 맞아. 영숙님 대화 스킬 되게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영숙님이 좀 어휘력의 한계가 있지만 또 그거를 대화 스킬이랑 그리고 그럴듯한 단어들로 잘 포장해. 그건 또 배울 점이죠. 영숙님은 어쨌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해를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지.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나중에 또 시칭찬. 아, 이 칭찬 좋다. 이게 특별한 칭찬이잖아. 그냥 무조건 막 운전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것보다, 아니면 뭐 멋있으세요. 이런 막연한 칭찬보다 이 사람이 했던 거를 딱 칭찬해 주는 거. 저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한 번 더 들려줘. 저런 건 원래 보통 이공계 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 발상 아니야? 그래서 다시 봐도 참신한 그 자체라고. 그래서 지금 칭찬받으니까 신났어. 라임이 살아있잖아 이러면서. 받아보았나 이러면서 진짜 멋있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철님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죠. 영철님을 좀 응원하게 되지. 근데 이게 응원이 저기서 영숙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승리인가? 그거를 잘 모르겠네. 영철님의 서툼과 감수성, 그런 거를 이해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있겠지. 영숙님은 영수님이랑 잘 맞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슈퍼데이트권 받을만 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영숙님이 배워야 됩니다. 그치. 또 영숙님이 또 이렇게 해줬으니까 영철님이 이제 앉자마자 기분도 좋아지고 지금 여기서 마음이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영철은 아유 내가 영숙님 말고 뭐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러죠. 그래서 뭐 제작진 싸돌릴까? 근데 영숙님은 또 서울로 가버려? 차에서 노래 불러주는 남자. 뭔가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숙님은 지금 재밌어가지고 드립을 맞춰주는데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이제 고기 굽는 데죠? 어제 먹었던데. 굽는 데인데 속이니까 편하게 그냥. 그리고 어제 사전답사 팀 경수로서 갔다 온. 그래서 이제 맛있는 부위를 또 안다고. 영철님 너무 신나는데? 그렇게 어제 갔던 고깃집으로 가서 안창살을 다 없앤다고? 저거 하나가 한 2인분 되죠? 야, 잘 먹네. 이 안에서도 영숙님은 좀 잘 먹는 사람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 영숙씨 있으니까. 맞아. 영숙님 잘 먹는 거는 언제 알았어? 그 스텔라 떡볶이 때 알았죠. 거기서 한창 뭐 경수 플러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약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영숙님은 그냥 냠냠 맛있다. 그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영자님이 말하길 광수는 확실하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는 사람. 그게 영철님도 같다. 이제 영자가 광수를 좋아하는 그 면이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잘하면 인정이 빠른. 인풋할 게 많아. 배워야 될 게 많아. 지금 당장 딸들이 커나가면서 딸들한테도 많이 배워야 돼. 7인분? 근데 요즘에 1인분이 워낙 적어. 요즘에 1인분이 150g 막 이렇다면서요. 1인분 너무 적지. 옛날에는 300g이 1인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혼자서 300 먹으면 적당해. 옛날에는 1인분 하면 300g을 기준으로 했었어. 그쵸. 그래서 도화지 같다. 근데 이렇게 말을 또 이쁘게 해주니까 영철님은 또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지. 영철도 예쁘게 잘 포장해준다. 몸둘 바를 모르겠대. 그래서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딱히 그렇게 막 배열을 잘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뭐 한 장 찍어줄까라는 말에도 이제 굳어버리고 자기를 누군가가 사진 찍는다는 사실도 굉장히 서럽겠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고기를 좀 더 잘 굽게 된다. 뭐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아이들이랑 이런 고깃집을 오기는 뭐 저 같은 서민은 좀 힘든데 영철님 좀 왔을지도. 진짜 맛있겠네요. 그래서 딱 타이밍에 맞게 구워주고 고기 굽는 것도 칭찬. 고기의 진심인 맛.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서 공통점을 은근히 많이 찾아가요.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영숙님이 영철님을 좋아하는 포인트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느끼는 포인트, 조금씩 이 사람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느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영숙님은 나를 닮은 사람보다 영수 같은 사람에게 결과적으로는 더 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보다 부모 같은 사람을 더 찾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고 난 다음에 입가심. 그래서 저도 완전
소고기 맛을 완전히 느끼려고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신다. 근데 이제 술은 못 마시지만 그래서 고기의 맛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뭐 이게 영수랑 근데 지금 막판에 그런 또 비교가 돼버렸어. 1대2 데이트, 1대2 구조가 돼버렸죠. 그래서 고기의 맛을 잘 느끼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근데 영숙님은 과일에도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근데 고기에도 먹고 과일에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영수 생각이 또 나는 거야. 영수가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수가 완벽하진 않아. 영철도 완벽하진 않아.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인간적으로는 영숙은 영수 같은 사람이 좋아. 하지만 영수는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명확한 게 있지. 그래서 이 영숙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죠. 부모의 관심을 갈망하지. 그러면 부모에게서 받았던 결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부모와 닮은 사람에게 더 끌리도록 생각하게 되죠. 그게 임하고 이론이지. 거기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영숙은 기본적으로 영철보다는 영수에게 끌려. 근데 부모 같은 성향을 실은 더 갖고 있는 사람은 영수보다 영철인데.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영철이기도 해.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영수는 영숙을 자기가 감싸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술도 안 하고. 하지만 이제 영수는 좀 걸리는 문제가 많죠. 걸리는 문제가 술도 안 마시고 그게 종교적인 이유고. 그러니까 이제 걸리지만 영수랑 있으면 왠지 엄한 부모가 나를 추앙해주고 나에게 막 친절하게 대하는 막 그런 또 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지적인 역량까지 갖춘 그런 모든 걸 갖춘 사람처럼 느껴지거든. 하지만 실은 이게 다른 분들이 영수와 데이트를 했다면 이건 아닌데 싶을 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영숙은 그런 건 상관없어. 영수는 심지어 저 술도 또 저렇게 막 했었잖아요. 저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일정 같은 것도 영철은 그냥 좀 자유로운 생각이야. 근데 이거는 뭐 파워 P인 거에도 그렇지만 아이들 둘이랑 여행을 다니면 어쩔 수가 없어. 계획에 맞출 수가 없어. 당장 이게 막 뭘 타야 되고 막 급한 막 상황이야. 근데 얘가 갑자기 똥 마려. 그럼 뭐 어떡해? 똥 싸러 가야지. 똥 싸러 가야 돼. 아니면 정말 뭐 더 어린 애들이야? 그러면 뭐 정말로 볼일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배고파서 막 나 쓰러질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못 걷겠어 이러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그런 상황을 영수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막상 오면 공황 상태에 빠질걸? 머리 뇌정지? 영철은 그런 일들이 많죠. 이게 혼자서 애들 둘을 데리고 놀러 다닌 적이 많으면 영철 보니까 아이들이랑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을 텐데 아이들이랑 다니면 돌발 상황이 연속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있는 친구를 만날 때는 시간 약속을 해도 정확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불가능해. 그러면 얘가 늦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뭐 책 보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럼 진짜로 그런 일들이 그냥 수두룩 빽빽이거든. 그래서 뭐 영철은 뭐 자연스럽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도 여유로운 사고를 했겠지만 근데 영수는 그렇지 않죠. 혼자 여행하고 그리고 환승내 이런 것도 정확하게 늦지 않고 계획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영수는 만약 영숙이랑 여행을 한다. 그랬을 때 저걸 이제 맞춰야겠지. 그래서 뭐 여행 스타일도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영숙은 뭐 아쉬웠으면 다음에 또 가면 되지. 근데 영철도 그렇거든요.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영철은 또 울산에 있구나. 여기는 또 지역 문제가 있네. 장거리네 또. 물론 뭐 이 두 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에는 맛집이 많잖아요. 다녀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영숙은 못 다니네? 왜? 맛집 검색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찾으면 좀 맛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던 데만 간다. 그것도 비슷하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철이 자기는 주의가 산만한 편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영숙님도 약간 주의 산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의 산만은 실은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보통 주의가 산만하다는 언제 써요? 선생님들이 얘 진짜 개차반이네 할 때 차마 그 말은 못 쓰니까 주의가 산만하고라고 쓰잖아요. 실은 그렇게 그때 쓰잖아. 그 선생님 입장에서 쌍욕이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거 받아보면 이제 야 너 어떻게 했어? 일로 와봐. 이렇게 되잖아요. 성적표에 있는 최악의 멘트. 아닌가? 요즘엔 더 솔직하게 쓰나요?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성적표에 이 최대한 나쁜 말을 가장 나쁜 말이 실은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나 이거긴 했죠. 예를 들어서 영철님 키가 작으니까 나 키 작은데 그쪽도 키 좀 작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 좀 별론데 아니면 뭐 나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데 그쪽도 좀 취약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둘 다 이거 잘 못하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나 먼저
나 먼저 안 좋고 상대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숙님이 저도 그래요. 원래 영숙님은 맞춰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동시에 이것저것 다 해요. 라는 게 약간 정말 아니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약간 핀트가 살짝 어긋난 느낌이 있어. 이게 산만하다는 집중을 못한다에 가깝고 동시에 이것저것 다 해요는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정말 약간 미세하게 조금 핀트에 어긋났는데 근데 저런 부분은 영철님이 좀 배울 필요는 있어. 그냥 뭐든지 그냥 자기 애로 자신감 있게 해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숙님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영숙님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이지만 그래서 자존감 자체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도 좋고, 그치. 천주교긴 하지만 잘 다니지 않고. 근데 이제 영철은 불교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할렐루야 얘기 또 나오죠. 근데 영수를 선택한다는 거는 좀 예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둘이 잘 맞아. 참 힘들다 이거. 그래서 뭐 종교에는 절대 싫다. 그래서 영철님 안 될 것 같아 이랬더니 주변에서 뭐 그분 불교예요 이랬다는 거지. 그래서 고기도 맛있게 먹고. 그래서 영철님은 참 자상한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영철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뭐 우리 방 섞을까요? 그런 얘기 그딴 얘기 해가지고 오해를 산 거지. 실은 화상 입고 이랬을 때 표현도 그때 술 먹고 오바스러워서 그렇지. 그 표현이지만 본질은 어쨌건 사람들의 화상을 치료하겠다였죠. 어쩌면 형식은 별로였지만 본질은 치료하겠다였지. 약간 피터 파커가 베놈에게 감염되고 한 나쁜 짓이 춤추기였던 것처럼 그 형식이 문제가 있었지만 영철 이 사람 자체는 어쨌건 왜 화상 입었는데 그렇게 안 해? 라는 약간 그런 거지. 다친 애들 걱정하는 아빠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술 먹었으면 좀 진정하고 표현도 잘하고 해야지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본질은 남들 챙기려는 마음이긴 했다. 그래서 영철 씨가 여기서 힘든 행보를 하고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어. 본인이 뿌린 씨앗이야. 그래 뭐 바보야?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이 없었잖아. 그렇게 막 바보야? 해놓고 또 막상 또 데이트 나갈 때는 어버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철을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영철님도 자기가 굉장히 이제 그 트레이너 빙의한 인싸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장난기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또 현실은 또 1, 그래서 1에서 5만 왔다 갔다 하는 또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한편으로는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영철님의 어떤 좋은 면들이 후반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드러나서 그래도 잘 됐다 싶어요. 초반부에 영철님 이미지로 끝났으면은 나는 정말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 아 영철님 저런 사람 아닌데 저렇게 그냥 보이고 끝나네 이랬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장점이 많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이미지로 왔어야지. 그러니까 인싸가 되고 싶어 나왔어죠. 영수나 영철이나. 그래서 이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봐야 돼. 고기도 잘 굽고 영철님 덕분에 쉬지도 않고 먹기만 했다고. 그래서 영철님은 쌈을 싸주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스타일로 상추 꼭지 떼달라고요? 알았어요. 뭐 이건 영숙님 스타일이군요. 그치. 저런 칭찬 싫어할 사람 없죠. 영철님이 근데 확실히 대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한 면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입력했고 그래서 착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수긍하고 이런 게 되게 상대를 착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건 진짜 영숙님의 큰 장점입니다. 저렇게 칭찬을 통해서 상대를 그런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계속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만드는 거. 좋죠. 그래서 진짜 맛있다고. 뭘 했길래 그렇게 맛있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제 영철은 5일차에 만났던 가면서 이제 눈이 마주쳤던 그때 뭐 샤랄라 했다고 그랬지? 그런 좋은 장점들. 항상 그 미소. 그래서 영숙은 그 와중에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영철은 그걸로도 배웠다 이거야. 자기도 이제 환자 볼 때 처음부터 나도 인사는 해야겠다. 아니 난 당연히 인사할 줄 알았는데 인사를 안 해? 바로 그냥 팩트부터 들어가나 보지? 어디 아파서었어요? 막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멋있냐. 그래서 원래는 환자 볼 때 인사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응급실하고 좀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소아과 이렇게 들어가면 뭐 당연히 이제 안녕하세요 뭐 하잖아요. 근데 뭐 영철님은 응급실이니까 뭐 인사를 안 하는 게 디폴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들긴 하네요. 응급환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급해 죽겠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바로 왔어도 이렇게 좀 하니까. 그러네. 지금 영숙이 영철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네. 그래도 인사를 안 하는 것보다 인사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게 낫지. 웃으면서. 그래서 먼저 안녕하세요 해봐야겠어요. 덕분에 좋은 거 배웠어요. 그래. 좋은 거 배웠네. 그러네. 이게 영숙님 확실히 이번 기수 사람들은 딱 빌런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개성이 강하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영수님이 이번에 뭐 후반부에 빌런이
이라고 불리지만 영숙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 행동하는 거지. 시야가 좀 좁은 면은 있어도. 그래서 그런 마인드는 너무 멋있는 것 같다. 영숙님 그 확실히 그 착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숙 씨는. 그래서 영철은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오늘 영철님의 재발견 이러는데 이것도 좀 늦었어요. 이렇게 스윗한 면모를 볼 일이 없으니까. 딸 둘 키우는데 안 스윗할 수가 있나. 그래서 스윗한 면모를 볼 일이 없으니까. 영철님이 딸한테 통하는 모습을 봤어야지. 딸한테 우리 딸 왜 그랬을까? 영철님 그래 아빠가 없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봤어야 되는데. 진짜 세상 스윗한 사람인데. 영식님은 그냥 영식님의 따님이 스윗해. 츤데레죠. 빨리 없나? 그래서 근데 영철님은 또 스윗이란 말 들으니까 또 좋아. 근데 영숙님의 또 이런 스윗 이런 표현이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스윗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게 사람을 이게 뭐 조종이라는 표현이 나쁘지만 근데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결국. 좋은 의미로. 이 사람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내가 그런 칭찬을 해주면 돼. 봐봐. 그러니까 거기서 칭찬받고 이러니까 아까 문도 안 열어주다가 지금은 어때? 달려가잖아. 저거 달려가다가 저 핑크 셔츠에 저거 쏟으면은 저거 어떡하려고 저거를 커피를 들고 저거 핑크 셔츠를 입고 달려가나. 하지만 달려가잖아. 영철 씨의 데이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지 내가 또 망치길 바라는 마음인지 모르겠어. 영숙 씨랑 영철 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잘 안 되길 그냥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쵸.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완벽하대.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해지고 영숙이 진짜 편해졌어. 그 영숙 씨가 편할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웃음이 있거든요. 그 웃음소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좀 높은 톤의 까르르 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전에 경수한테 장난칠 때도 한번 이렇게 경수한테 그 1대1 얘기할 때 그때도 잠깐 나왔고 상철한테도 뭐 이렇게 아주 잠깐 나왔었어. 그게 여기서는 근데 영철한테 자주 나오더라고. 그만큼 영철이 편한 상대거든. 근데 영숙 씨가 장기적으로 편하고 맘 편히 지내려면 영철 같은 사람이 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영숙 씨가 조금 긴장하고 살긴 해야 돼. 물론 아이가 없고 이러니까 영수는 나만 바라보면서 살겠지. 근데 이제 뭐 영숙 씨는 그것도 잘하니까. 그치? 딸을 키우거나 이런 거는 어렵죠. 뭐 영숙 씨여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어렵지. 영호, 경수 그리고 광수 제가 말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해서 저러는지가 구분이 되는 사람이거든. 광수는 좀 늦더라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경수는 근데 말로 좀 들어야 되긴 하지만 영호 눈치 빠르죠. 그치? 영호는 또 추앙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이 신나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받아주니까 막 선을 찐따 특이죠. 받아주면은 아주 끝이 없어. 그래서 영숙님 앞에서 영철의 재롱들이 계속되고요. 그러면서 뭐 예쁘면 여자들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하다 이러면서 뭐 칭찬도 하고 예쁜 사람 운명이다. 그래서 이쁘니까 징잔나라고 이 진정하는 이런 게 영숙님이 아주 기분 좋아하는군요. 너무 좋아해. 그렇게 영철님은 최고의 하루를 보냈대요. 지금은 너무 좋은. 이래서 간장하트가 나오는데 그 영철하고 영숙님 미방분도 봐봐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영숙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 이게 완전히 손을 딱 이렇게 잡은 거 아닌데 이렇게 손목을 잡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철의 마음에는 이 사람과 뭔가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겠죠. 근데 영수는 어땠어? 더 심했지. 영숙 씨가 그 옆에 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바닥을 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심장 만진 거야. 그 매트릭스 2 봤어요? 거기서 네오가 트리니티 이렇게 심장 이렇게 넣어갖고 심장 이렇게 해갖고 심장 움직이게 하잖아요. 거의 그 정도야. 가서 그냥 지금 이 파고 들어갔고 심장 만진 거거든. 그래서 영수가 지금 이렇게 영숙에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영철을 견제하는 티도 내고 싶지 않은 게 실은 다 그런 이유긴 하죠. 비유가 안 로맨틱하다고요? 매트릭스 2 안 봤어요? 거기서 트리니티가 심장이 멎었어. 그때 키아누 리브스가 네오가 이렇게 그 코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 왜 로맨틱하잖아. 네오가 트리니티 살리는 장면 로맨틱했거든 굉장히. 좀 티적 로맨스긴 해. 그게 다 01 코드로 된 걸로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 키아누 리브스가 봤으면 한숨 쉬었겠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기준이 달랐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최고의 하루를 보낸 영철. 그래서 나의 어리버리한
모습 완전히 다 벗어내고. 근데 이건 진짜 영숙 씨 능력이야. 영숙 씨. 참 영숙 씨도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다 진짜. 키아누 리브스는 존 윅 아닌가요? 키아누 리브스가 그 3부작 영화를 가장 많이 찍은 사람 중에 하나일걸? 3부작의 주연을 가장 긴 세월 가장 많은 뭐 있냐면 엑셀런트 어드벤처, 존 윅, 매트릭스 이거 3개인가? 또 없나? 하여튼 이것만으로 벌써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이거를 벌써 다 3개를 다 3부작으로 했으니까 또 있을 텐데. 콘스탄틴도 3부작 될지 모르지. 그냥 이번 기수는 영철하고 영수는 그 다른 기수로 따로 원래 만들어졌어야 돼. 무슨 기수? 모쏠 돌싱 기수. 모쏠 기수가 지금 뭐 예를 들어 7기수마다 모쏠 기수야? 뭐 지금 그렇진 않지만 돌싱 기수는 10기수마다 그래? 그러면 둘의 최소 공약수, 최소 공배수 70개에는 모쏠 돌싱을 모아야 돼. 모쏠 동식 물론 뭐 이게 뭐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건 여기 이 두 분 모시면 돼. 그래서 모쏠 돌싱 기수 7기랑 10기는 너무 최소 공배수가 너무 멀다. 그쵸? 한 8기랑 12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대충 한 24기쯤에서는 만날 거 아니야. 모쏠과 돌싱 기수가. 그러면은 사람이 그때 나오시면 돼. 모쏠 돌싱 기수로. 그렇죠. 그래서 영철님은 어리버리한 모습 다 벗어내고 모쏠 돌싱 기수만 있었어도 모쏠 돌싱 기수에 나올 수 있었는데 원래 웬만한 돌싱은 그 정도 스킨십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좋았고요. 실은 여기에 또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다. 그래요. 이건 영숙님의 장점이죠. 그래서 나랑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영숙님의 스킬이죠. 이건 영숙님의 패시브 스킬. 상대가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 이 정도면 매그니토 스카우트해. 이 정도 능력이 패시브겠네요. 모든 사람이 영숙님과 대화를 해보면 나랑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다고 느껴. 초능력이죠 거의. 그래서 대화가 안 끊기고 물 흐르듯이 연결되던 대화. 상대가 잘 맞추던 상대방까지. 이러다 보니까 영숙님의 어장이 쉴 틈이 없는 거야. 영숙님의 어장은 항상 만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숙님의 패시브 스킬이 작동을 하니까.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상대가. 그래서 영숙님에 대한 마음으로 다른 틈 없고 다 채워져 있죠. 이게 영숙님도 근데 막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영숙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사귀는 경우들이 젊었을 때 생겼을 거고 영철님과의 케미에서 새로운 부분을 많이 발견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근데 이거는 비교적 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상철하고는 그냥 그렇게 느끼게만 했을 뿐 실제로 비슷하게 느끼진 않았거든. 근데 영철한테는 은근히 많네요. 근데 여기도 영철하고 영숙도 현실의 벽이 높아. 영숙이 영철의 아이 둘을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지금 영철님의 그 둘째가 영철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영철님의 둘째가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아이일 텐데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어머니도 떠나고 언니도 떠났다는 생각 때문에 영철님이 여기 나오지 않기를 바랬어. 그러면 그 어머니라는 자리로 올 사람은 이 아이가 지금 상처가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아이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어른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 참 아이 문제라 이게 또 다 추론이니까 아무튼 뭐 좀 말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성숙한 어른이 영철님의 둘째가 지금 현재 겪었던 그런 상처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아빠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낯설을 나가지 말라고 했던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또 영철은 또 서툴고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나왔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는 어른스러운 사람이면 더 좋겠다. 이건 너무 또 이상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도 현실의 벽이 높기는 하죠. 물론 이게 영철과 영숙이 현실의 벽이 없어도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긴 또 심지어 장거리야. 울산하고 또 서울이니까. 근데 물론 또 영숙님에게 장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기는 하네요. 생각해보면 영숙님은 지금 또 안식기고 하시니까 안식하는 동안 뭐 지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테니까. 16기 영숙님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이고, 뭐 차라리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아이의 경험이 있는 분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게 아이들이 되게 무례한 말들을 엄청 많이 해요. 나쁜 말을 많이 해. 근데 그게 어떤 선의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이 있거든. 아니면 어떤 투정에서 나쁜 말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그 아이를 쭉 보고 커오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바깥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아빠들이 와가지고 애가 그런 말 하면은 집안 난리 나지. 집안 난리 나고 애는 숟가락으로 머리 맞고 막 엄마는 엄마대로 혼나고 막 그런 그게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잘 파고 들어가 보면 얘의 어떤 취약점이 있어. 어떤 부분을 숨기려고 아니면 어떤 다른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의에서 나오는 나쁜 말은 우리 아빠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원래 엄마랑 같이 살기를 바라겠지 애들은.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영숙님을 아빠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우리 아빠와 엄마가 합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영숙님을 나쁘게 얘기하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지. 영철님과 결혼한다면 이 아이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디폴트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서서히 이 관계를 형성해 가야지. 영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영호랑 순자도 만약 이건 현실의벽이 높아서 안 되지만 영호도 마찬가지로 순자의 아이들의 아빠가 되려면 일단 이 아이들이 나를 견제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존재해. 물론 아빠가 그리웠기 때문에 나를 아빠로 인정하고 되게 좋아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속 내면에는 분명히 그 마음도 존재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돼. 그거를 깨닫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과정에서 내가 어릴 때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영숙님이 진짜 뭐 살짝 기적적으로 이성적 호감이 있는 것 같대. 근데 이거 같이 보기 할 때 좀 분위기 좋네요? 이랬었거든. 근데 다들은 아니었구나. 없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어쨌건 이때 5.5 대 4.5 많이 올라왔죠. 근데 죽어도 영수가 2위는 아니야. 영수가 1위야.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안타까운 건 영숙님일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이게 영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종교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크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대화나 잘 통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증빙된 지적 역량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자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영숙님에게도 와 닿았겠지.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어떤 단어나 무슨 말을 해도 사고의 흐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뒤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없어져요. 대화를 하다 보면. 참 편한 거지. 근데 과연 영숙님이 그냥 편한 사람을 좋아할까? 아니면 엄격함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좋아할까? 하면 저는 좀 엄격함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숙님과의 대화는 피드백 같은 게 조금 길어져요. 그쵸. 영숙님은 말이 워낙 좀 장황한 면이 있으니까. 장황한 건 아니지. 그냥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뭔가 이게 핵심을 찌르는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해. 근데 그거는 종교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철님 쪽이 대화에 있어서는 편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편해 보였어. 영철님하고 1대1 데이트 지금 처음 했는데 영숙 씨의 그 까르르 웃음이 나왔거든. 그러면 이게 진짜 완전 무규칙 상태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데이트를 계속 해왔다면 이거는 진짜 영철님 해볼만 했어. 해볼만 했던 것 같아. 근데 물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다녀왔고요. 영철님은 이렇게 뭐 어땠냐라는 거 이제 신나가지고 데이트 얘기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복스럽게 잘 먹고 이야기 잘 됐냐는 거에 뭐 어버버하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은 영철님도 너무 괜찮아. 그래서 나는 진짜 극호감이 됐어. 그렇다고 나는 확 이쪽으로 가야지 이건 아닌데. 죽어도 아직 영철님으로 확정 짓진 않아. 선택과 결정은 잘 못하죠. 그래서 나는 진짜 극호감이 됐다. 거의 뭐 영수 근처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새어머니 입장에서도 진짜 힘든 거야.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소설이 백설공주 자체가 아니라. 그 새어머니로서의 고통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근데 또 아이들은 또 그런 걸 또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쵸. 근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영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2대1 데이트 했는데 영철님 좋아 보였어? 근데 여기서 영자님이 이전까지 영철님 오고 했을 때 약간 뭐 오늘 멋을 부렸어? 이러면서 살짝 디스하듯이 놀리듯이 한 말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영숙을 지금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타이밍이야. 광수 근처에서 완전히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거야. 단지 약간 서툰 거? 그래서 영철이 되면 이미지가 처음에 안 좋았는데 약간 그냥 서툰 거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냥 단지 영철님은 그냥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서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성품이. 인제 영철님에 대해서 아는군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번 사람들이 상당히 그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수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람들이 다 오해하면서 끝까지 갈 법도 했거든. 봐봐, 경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야 경수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야 경수 그런 애야.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말 못하고 사람들한테 다 친절한 애야. 다 알아.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래 판단을 잘 하는구나. 잘 하려고 하는구나. 끝까지 뭐를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현숙 씨는 여기로 지금 이제 2주에 와 있고요. 그래서 현숙도 잘 챙겨줬어. 그리고 영자도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쵸? 영철님 얼굴 잘생겼지. 미남, 이게 약간 선이 굵은 미남형이잖아요. 물론 모르겠어. 내가 외적 그런 감각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다음 회차, 외남 모델에서 만나는 두 의사분, 영숙님 보러 왔는데, 영숙 가면서도 이따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딜 태클하지, 뭐가, 스틸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 와서 들어와 있어. 영수님이 지금 조급하니까 며칠 전 내 모습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좋아한다고 영철님 고백이 이어지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나무타기와 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숙님의 눈물이 나오는데 저 눈물은 아마 영수를 향한 거겠죠. 영철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초용 선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영철은 초용 선택을 하는 입장. 영철은 뭐 당연히 하겠지. 영숙은 영철을 선택할 리는 없겠지만 궁금합니다. 선택을 안 할지 아니면 영수를 선택할지. 저는 영수를 선택할 확률이 그래도 한 4분의 1은 되지 않을까? 4분의 3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더 많은 얘기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다음 주 마지막 회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 그게 남은 게 이 사람들밖에 없네요. 윤곽이 뭐 거의 다 나왔네요. 심리대학교 인생 PT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 높은 수업과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강의들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매주 실시간으로 일요일 10시에 100분 내외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피드백, 고정 커리큘럼이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대화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습으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죠. 네 번째로는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각 기수는 8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신규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죠. 새 기수에는 새로운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 기수에 참여하셨더라도 새로운 기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실습을 하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특별 혜택으로는 첫 번째는 인생 PT만의 지식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 기수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칼럼, 도서 요약, 영상 콘텐츠 등 현재 20개 이상의 풍부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이 콘텐츠는 기수마다 10개, 20개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에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석 50% 할인 우선 참석권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교류와 배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매월 강의일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게 적용이 안 됐던 분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해볼 곳이 없었던 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깊이를 원하는 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실습했을 때 안 됐던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저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과 깊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학습이 어려운 분. 어떤 지식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학습과 경험을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내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대화를 할 때 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실습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P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심리대화 L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생 PT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